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애호가이자 헌신적인 사육자 여러분. 미사여구 없이 우리 공동의 열정이 마주한 구체적인 현실을 다루는 이 진정한 가축 사육 전용 공간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기술적, 생물학적 삶은 반드시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르는 새들에 대한 깊은 사랑뿐만 아니라 한 가지 본질적인 진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시 정원에서 5마리의 암탉을 키우든 시골 부지에서 50마리의 무리를 관리하든 모든 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수탉 요인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 분석에서 우리는 왜 무리 안에 평범한 수탉을 두는 것이 가축 사육 프로젝트에 있어 문자 그대로 재정적 자살 행위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영상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여러분의 수많은 피드백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수탈기 유전적 성공의 50%를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나머지 50%는 어떨까요? 암탉을 은퇴시켜야 할 정확한 시점인 T모먼트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핵심 종계가 혈통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제가 골든 클럭이라 부르는 엄격한 전략을 전개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분석은 헌신적으로 새들을 돌보는 사육자와 테라스나 작은 부지의 매 평방인치까지 최적화해야 하는 도시 애호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마리를 수용하는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운영의 틀 안에서는 단 한 마리 암탉의 오류가 집단 속에 희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마리의 비효율성은 여러분의 지갑과 식탁에 오르는 품질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모험의 조용한 주인공인 암탉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반복 없이 정확한 기술 용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지주인 수탈기라는 중심 인물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다룰 준비를 하십시오. 많은 사육자분들이 시작부터 모든 주의를 수탈계만 집중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암탉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 선택이 전략적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암탉은 생산 공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수탈기 설계도와 건축 계획, 엘리트 유전자를 제공한다면 암탉은 최종 제품인 계란과 미래의 병아리를 내놓기 위해 사료라는 입력을 처리하는 생물학적 기계입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우리에게 모든 암탉은 시간, 사료, 신뢰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입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암탉은 유한하고 재생 불가능한 난모세포 비축량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부화하는 순간부터 암탉은 냉혹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내부 개수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농장의 맥락에서 산란 첫 해는 종종 순수한 영광의 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질감, 모범적인 강도의 껍질, 그리고 사육자의 자부심이 되는 산란 빈도를 관찰합니다. 이 번영기 동안 새의 내분 비계는 전체 대사 능력을 불가동합니다. 암탉은 모든 껍질 위에 정밀하게 칼슘을 증착하기 위해 자신의 수골, 메둘러리 본스에서 필요한 칼슘을 직접 추출합니다. 그러나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는 많은 사육자가 순수한 감상주의 때문에
무시하고 싶어 하는 생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암탈은 자연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쇠퇴를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하고 필수 영양소에 대한 장내 흡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빠듯한 예산을 관리하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사료 효율, feed conversion ratio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납니다. 한때 100회 사료를 매일 계란 한 개로 효율적으로 전환했던 이 암탉은 갑자기 이틀이나 사흘에 한 개의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150개 먹이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10마리의 작은 무리에서 그중 3마리가 생산성 정점을 지났다면 이 3마리는 말 그대로 다른 7마리가 창출한 이익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생산자로서 여러분은 금값에 가까운 사료를 축내는 은퇴자들을 유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료비가 총 생산 비용의 70%에서 80% 사이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초보자들을 종종 당황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털갈이를 다루어야 합니다. 14개월에서 16개월경이 되면 암탉은 깃털을 갱신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산란을 중단합니다. 많은 사육자가 암탉이 주기를 재개하기를 3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기술적으로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것은 관리상의 오류입니다. 털갈이 기간 동안 암탉은 모든 단백질 자원을 깃털 생산에 동원하며 계란 생산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자손이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인 종계가 아니라면 이때가 바로 도태를 진행할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털갈이 이후의 2번째 산란 주기는 절대 첫 번째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계란은 더 커지겠지만 껍질은 더 약해지고 산란 빈도는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골든 클록 개념에서 털갈이는 이 암탉의 생산 라인에서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경보벨입니다. 달력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고도 무리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산물과 새의 해부학적 구조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의학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인 안목을 날카롭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표는 껍질의 품질입니다. 껍질이 약하고 거칠며 기공이 매우 열려 있거나 변형된 계란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암탉의 난각선이 고갈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칼슘이 더 이상 균일하게 증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색소 침착을 관찰하십시오. 생산성이 높은 암탉은 눈에 띄는 탈색 과정을 겪습니다. 계란 생산을 위해 다리, 부리, 눈 주위의 노란색 색소를 잃게 됩니다. 만약 나이든 암탉이 밝은 노란색 다리를 뽐내고 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알을 낳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항문과 골반을 검사하십시오. 산란 중인 암탉은 항문이 촉촉하고 넓으며 색이 옅습니다. 손가락으로 골반뼈, 좌골, 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손가락 한두 개만 들어간다면 그 암탉은 닫힌 상태입니다. 성능이 좋은 산란계는 3개나 4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복부 지방도 모니터링 하십시오. 노화된 암탉은 체내 지방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뒷부분이 무겁거나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새가 에너지를 단백질로 전환하지 못하고 지방 노폐물로 저장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탈항의 위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벼슬과 눈빛을 보십시오. 건강한 암탉은 선홍색의 팽팽하고 따뜻한 벼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벼슬이 영구적으로 창백하고 시들해지면 기계는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민한 사육자가 산업가보다 우위를 점하는 지점입니다. 교체는 결코 닭장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개월 동안 계란도 수익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초보자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3분의 1씩 순환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전체 수용 능력을 세 세대 그룹으로 나누십시오. 엘리트 3분의 1볼 영견 6개월령의 중변가리, 비용을 지불하는 성숙한 생산 3분의 1 육교육 18개월령, 그리고 품질이 저하되는 퇴출 3분의 1 18 2 4개월령입니다. 이 순환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려면 교체용 중병아리 관리가 완벽해야 합니다. 성게와 똑같이 먹여서는 안 됩니다. 성장기 동안에는 골격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18%에서 20%의 단백질을 함유한 전용 사료가 필요합니다. 18주령이 되기 전에 칼슘이 너무 풍부한 산란용 사료를 제공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신장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핵심은 첫 달걀을 낳기 2주 전에 산란 예비 사료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엄격함은 퇴출 그룹이 은퇴할 때 젊은 보충군이 생산에 들어가 즉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도태된 암탉이 2살이 되면 시스템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 고기는 비록 더 질기지만 육수나 유명한 풀오포포울의 아우퍼티와 같은 전통 요리에 있어 엄청난 미식 가치를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생산 흐름은 완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공백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리의 평균 연령을 최적의 성능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직접 병아리를 기른다면 단순히 미적인 기준이나 색상만으로 미래의 산란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다른 암탉들보다 먼저 첫 알을 낳고 질병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가장 조숙한 암탉의 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유전적 주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특정 기후, 정원, 그리고 여러분만의 환경 미생물에 완벽하게 적응된 목의 혈통을 만들게 됩니다.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카탈로그 속의 새보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탁월하게 생산하는 암탉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골격이 튼튼하고 차분하면서도 기민한 기질을 가졌으며 산란이 심한 시기에도 건강한 깃털을 유지하는 암컷을 찾으십시오. 이 생산 엔진의 기름칠이 완벽하게 끝났다면 이제 다시 농장의 리더에게 눈을 돌릴 때입니다. 이제 수탉에 대해 이야기하되 지금부터는 검증된 종계로 간주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수탉이 유전적 부하의 50%를 담당하며 평범한 수컷이 수년간의 선발 과정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운영에서 수탉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품질 보증서입니다. 신진대사 소모가 번개처럼 빠른 암탉과 달리 수탉은 훨씬 더 긴 번식 수명의 혜택을 누립니다. 엘리트 개체는 완벽한 영양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사만시 후 4년 동안 농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수탉은 여러분의 지주입니다. 그가 낳은 자손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다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를 교체하지 마십시오. 일관성은 소규모 운영에서 성공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 종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영양 요구 사항이 암컷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암탉의 산란 사료를 수탉에게 주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과도한 칼슘은 수컷의 신장을 파괴하고 수태율을 떨어뜨립니다. 이상적인 것은 더 균형 잡힌 곡물을 제공하거나 비타민 E와 셀레늄을 보충하여 선교과 수태율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양 외에도 교미 지수를 모니터링하십시오. 축소된 무리에서 수탉은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모든 암컷과 교미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때때로 종계는 특정 개체에 대해 뚜렷한 선호도를 보여 다른 개체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무정란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좋은 종계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방지하며 90%에 가까운 부화율을 보장합니다. 수탈기 과도하게 공격적이 되거나 반대로 무기력해진다면 지주로서의 역할은 무너지고 교체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고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수태율 저하, 젊은 암탈과의 사이에서 알 10개 중 4개만 부화하는 경우, 가동성 상실 또는 관절염 징후 등입니다. 너무 무거운 수탈근, 암탈계 등을 다치게 하여 쪼는 행위를 유발하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수탈 교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근칭 요배에 덧칩니다. 만약 동일한 수탈객에서 난 중변가리로 암탈을 교체하는 전략을 따른다면 이 특정 집단에서 그의 주기는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와 딸을 체계적으로 교배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개체의 크기를 줄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저는 기술적 교환을 추천합니다. 다른 진지한 사육자를 찾아 여러분의 종계를 맞바꾸십시오. 이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발한 젊고 활기찬 암탉 그룹과 이 새로운 엘리트 종계를 결합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도시 사육자에게 이러한 엄격함은 필수적입니다. 공간이나 이웃 때문에 종종 단 한 마리의 수탉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 유일한 수컷은 여러분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낭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새는 생산적일 수 있는 다른 새의 공간을 앗아갑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의 예산을 최적화하고 도시의 스트레스, 소음, 야간 조명에 대한 무리의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성공하려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결코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입식 날짜, 산란율, 관리 사항을 기록하십시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 사육자는 추측만 할 뿐이며 기술적 양계에서 추측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서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에 또는 철망 너머로 새로운 중병가리를 소개하며 사회적 전환을 부드럽게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로 인해 산란이 하루 지연되는 것은 곧 재정적 손실입니다. Raising hens is about understanding the rhythm of life and managing nature with intelligence so that the project is sustainable. Whether you have 5 or 50 hens, applying this rotation and these technical criteria will place you far ahead of the majority of breeders. You will practice professional poultry farming, proving that profitability depends on the intelligence of the breeder and not the size of the farm. Technical poultry farming is an art based on numbers, but executed with passion. By finding this balance between biological respect and economic discipline, you become a true master breeder. If this in-depth analysis has brought the technical clarity you were looking for to transform your farmyard into a model of efficiency, your support is essential. If this narrative has changed your outlook on managing your birds, feel free to like this video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We are here to unearth the technical knowledge and methods of excellence that time has sometimes obscured. Together, let's sow the seeds of a future poultry farm and cultivate success. Your commitment allows us to continue this mission. Stay tuned, because the next treasure of poultry knowledge will soon be revealed. To your success, dear breeders, and see you soon.